7월 3일 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했습니다. 자, 이번 회담의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한미 정상이 만찬을 가지고, 만찬에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한미 정상이 회담을 시작했고, 회담이 끝난 뒤에 한미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때 트럼프가 먼저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이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한미 FTA 재협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공동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트럼프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한미 공동성명, 즉 회담에서 합의한 두 나라 간의 입장이 성명으로 발표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이렇게 그냥 사후에 던져지는 형태입니다. 자,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이 자기 입장을 따로 밝히고, 더 나아가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공동성명을 따로 언론에 릴리스하는 이 형태가 좀 정상이라고 보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동성명이 발표되기까지 7시간이 걸려서 우리 측의 관계자들이 피가 말랐다. 즉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 7시간 뒤에야 그날 미국 시간으로 오후 7시가 넘어서 공동성명이 언론에 릴리스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이 아닌 상황이죠. 그리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두 정상이 각자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질의응답에 응하지 않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본 우방 간의 정상회담과는 형식이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지금 한국의 남북관계 주도를, 즉 한국이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았다. 촛불로 바뀐 대통령이라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존중했다. 한반도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졌다. 그리고 외교 공백을 메우고 대화의 틀을 만들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졌다. 촛불의 힘을 강조했고 미국 정치인들도 존중했다. 사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양해를 했다. 자, 이 모든 것이 저도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의 내용보다 언론이 악수한 이야기를, 즉 트럼프가 외국 정상을 만나면 악수를 통해서 꼴탕을 먹이는데 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비를 했다 하는 이딴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부인이 자신의 옷을 이렇게 전 주한미 대사 부인에게 넘겨줬다 하는 게 화제가 되고, 이런 어떤 속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정권이 한마디로 양해하에 반미운동이 아주 노골화되고, 그러다가
가끔씩은 또 미국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연합사를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는 장진호 전투비 앞에서 전투 참전 미국 용사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을 안심시켰다. 한국에서 하는 이벤트 기획이 미국에서도 통할 거라 생각을 하나 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로 뒤틀려 있는 양국 관계를 얼기설기 그냥 바늘로 봉합을 해서 덮는 데 성공한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드에 대해서는 양해가 된 게 아니라 한국이 배치를 하겠다. 한국의 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서 당신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하겠다 했으니 미국으로서는 올해 안에 배치가 완료될 거로 보고 한번 지켜보겠다. 딱 요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아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은 딱 이 글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동성명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여기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요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자,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미국은 한국이 남북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북한의 각종 대화 교류 협력을 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것을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 겁니다. 열망을. 자, 우리가 문법에서 보면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어떤 틀을 미국은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간단하게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열망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지속이라는 공동성명의 내용 중에 말입니다. 제일 첫 마디가 트럼프와 문재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하였다. 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가진 기본 원칙,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언급을 제일 첫머리에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극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과 전례 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북한의 핵이 비핵화돼야 된다. 그리고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이나 협박을 중단해라. 그리고 최근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 압박을 가해 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즉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기존 제재도 하고 새로운 조치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유엔 회원국들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업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건설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 여기서는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국가들과 더불어 제재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 정상은 중국이 이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다. 즉 중국 보고 북한에 대한 제재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대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처하기로 했다 하고요.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하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 양국이 공히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항상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체제를 바꾸거나 북한의 한마디로 이 집권 세력을 교체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비핵화 의지만 있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포함한 양국 공동의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그러면서 또 더 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를 포함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즉 북한 인권 그 다음에 학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 말은 북한의 영유아, 북한의 무슨 어떤 병든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의 의약품 등이 제공되게 하는 것.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걸 그대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인도주의적 사안을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말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에 관한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 이러면서 양 정상은 책임 규명 및 북한에 개탄할 만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북한에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언급하였고 북핵 위협을 규탄하였고 제재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당부했고 안보리 의무 이행을 이렇게 강조했고 북한의 제재에 동참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너네들이 마음을 고쳐먹어라. 우리가 너네들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다. 기회 놓치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건 자수하여 악명 찾자는 미국의 이야기를 여태까지 수도 없이 해온 부분입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자,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조성하지
그러면 그걸 미국이 주도해서 조성합니까?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인데 남북 간의 환경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이웃 4개 나라 정상들은 그것을 지원하는 부분이죠.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겠습니까? 패션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의지는 참 좋다. 지지한다. 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딱 두 글자, 즉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그리고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남북 간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 지지, 요것만 한국이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구절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아주 강하게 해야 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제재도 유지해야 되고 앞으로 더 추가로 제재도 해야 되고 중국도 동참해야 되고 여기에 유엔국들이 참여해 주는데 감사하고 북한의 인권을 규탄하고 사이버 테러에도 우리가 동참을 하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걸 다 달고요. 이 상징적인 구절 2개를 가지고 한국이 목표를 달성했었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국의 정상회담이요. 어떤 나라의 무반끼리 정상회담에서도 한쪽이 원하는 걸 100% 관철시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정상회담이 짜여져 있는데, 자, 서문이 있고 한미동맹 강화가 있고 북한 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가 있고 경제 성장을 위한 공정한 무역 발전이 있고 그리고 기타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의 적극적 공조, 동맹의 미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 속에서 단지 2 퀴즈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솔직히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북한하고 되지도 않을 대화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대가로 우리가 지금 미국에 줘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자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갈 것이다. 즉 전자권을 조건만 갖춰지면 넘겨주겠다고 확인을 하는 조항을 넣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킬체인이나 KMD 같은 이 군사적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줘야 될 거다. 지금 그것이 70조가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남북 대화 열망을 지지한다라는 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주도적인 한국의 역할을 지지한다라는 말 하나 넣는 조건으로 지금 전자권 하나 우리가 조속하게 가져올다라는 조건으로 군사적으로는 한마디로 KMD나 킬체인 등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사줘야 되게 생겼고, 그리고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공동성명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정액을 트럼프의 기자회견문에서는 넣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는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는 균형 무역을 정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FTA 재협상을 트럼프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다른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재협상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하는 IS 퇴치에 대한 파트너십과 아프가니스탄 평화 재건에
참여해라는 조항도 넣어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얻은 것은 전자권 전환, 그리고 한국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에 있어서 남북 간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열망 지지, 요거 3개 글자 넣는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지불해야 될 대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정액,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IS 대치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고, 전자권 전환의 대가로 킬체인, KMD 등을 갖추는 능력, 즉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